우리 구술수가 왜 오르는가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술수에 오른다 그러죠.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구술수에 오를 때는 잘못이 있어야만 오르게 돼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잘못을 우리가 겪을 때 그런 구술수에 오르느냐. 평소에 내가 하는 일과 행동들과 사람들에 접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질량이 낮은 거를 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량이 낮을 때는 자기마다의 자기 질량들이 있죠. 자기 질량이 있는데 자기 질량이 낮은 쪽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질량이 100이라고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질량이 100이라고 볼 때, 30%의 낮은 질량을 일할 때는 구술수에 절대 안 오릅니다. 낮은 질량의 일을 할 때, 잘못해도 구술수에 오르질 않아요. 근데 이거 30%에서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구술수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들어가는데, 여기서 70%에 올 동안에, 중간중간이 한 3번은 오는 겁니다, 이게. 왜? 내가 질량이 조금 높은 행위를 할 때는 낮은 행위의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낮을 때 하는 이런 버릇이라든지 그런 행위의 것들을 하면 안 되고 바뀌었어야 되는데, 질량이 한 번씩 우리가 바뀌는 게 30%에서 바뀌어야 되고, 30%에서 40% 되는, 여기서 바뀌어야 되고, 70%에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30%의 우리 습관들이 바뀌지 않고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이럴 때 내가 잘못하는 것들의 질량이 모여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술수에 오르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에 일어날 때는 크게 안 일어납니다. 작게 일어나죠. 처음에 일어나는 구술수는 대기 안두들이 맞는다 이 말이죠. 근데 작게 일어나는데, 작게 일어날 때 모면하는 방법이 그때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맞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지나가냐. 거기서 구술수 오르니까 같이 대항을 하면 엄청나게 여기서 막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크게 이렇게 소문이 돼가지고 더 이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내는 요런 게 일어나죠. 근데 요때는 차분히 지켜보면서 나를 반성해야 됩니다. 나를 반성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요걸 아주 면밀히 살펴가지고 나 자신이 지금 또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30%에 우리가 안 바뀌갖고 넘어가 40% 안 바뀌갖고 넘어갈 때 여기서 50%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한번 뚜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하는 행위들을 다시 돌아보라고 오는 거니까 요때 아주 이게 대응을 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못난 점, 내가 안 좋은 버릇, 행위, 이거는 조금 위험해서도 위에 사람의 행위를 안 하고 아래 버릇을 그냥 이래 갖다 댄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나의 습관들을 못 고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니까 지금 이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 공부를 하면서 조용히 이걸 맞이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거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여기서 내 공부를 없어지면서 내 공부로 잡았다면, 다음에는 절대 구술수 안 오릅니다. 안 오는데 내 공부를 안 잡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됐는 것 같다 싶어 나온다. 조금 있으면 구술수 또 한 개 옵니다. 이때는 그때보다 조금 더 큰 게 옵니다. 조금 더 큰 게 와가지고 요때는 막 미치겠다 이 정도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대응을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대응하다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다 그냥 일어나는 거죠. 헌디가 부시름이 되는 요런 꼴이 나는 거죠. 요새 많이들 보이죠. 이거 연예인들이라든지 무슨 이래 연예인들 저 밑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안 일어나요.
조금 오르는데 올라가지고 너의 역할에서 너를 못 보고 그 버릇이 그냥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 그 직위를 조금 높이 갖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디서 이래 조금 회사에서도 조금 뭐 직위를 조금 가졌을 때, 요럴 때 구슬수에 오르지 밑에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 밑에하고 같이 연결돼 갖고 오르는 거는 요 밑에에서 고는 오를 사람한테 잘 빌라고 옆에 다가갔다가 같이 이래 전염되는 그런 거를 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에 왔을 때도 자승하고 뇌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오를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나의 나쁜 습관, 조금 못 다스린 버릇들, 뭐 이런 것들을 사회에 대하는데 이런 걸 찾아가지고 지금 또 다스려야 돼. 아니 지금 또 그냥 안 다스리고 뭐 사회가 그런 거지 뭐 어쩌고 지나가면 나중에 세 번째 또 옵니다. 이때는 너가 된통 얻어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왜? 이게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너는 그런 습관을 잡아야만 그 위에 위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공부예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환경에 왜 연예인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네티즌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뭐 한다 그래요? 악플 이런 게 올라온다 그러죠. 악플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에 내가 이렇게 탁 나온 지가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인기가 조금 얻어지면 인기가 얻어지는 게 어느 데까지는 악플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데 그걸 지속하고 있으면서 계속 인기를 더 달려가면서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악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 너희들을 인기를 주는 것도 백성이에요. 저 국민들이다 이 말이죠. 국민들인데 그 인기를 먹고 네가 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랐으면 네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지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인성이 갖추어졌든 안 갖추어졌든 일단 이거는 인성이 갖추어지면서 네가 지적으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국민들의 필요한 이런 정서적인 이러한 일들에 네가 필요한 행동을 해야지.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인기만 계속 높아진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가다가 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플 단다? 전부 다 닦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러한 그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이 대칭이 이제 서로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아무리 나쁜 시대라도 다 도둑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전부 이게 분리가 일어나갖고 어떤 자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제어를 하고 어떤 자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힘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수에 올랐다. 가만히 나를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올라온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올라온 거는 나를 반성을 해갖고 여기서 내가 무슨 키를 잡아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개안을 떼니까 그때 나갈 땐 패러다임 다르게 나가라는 거죠. 요러면은 너의 구슬수에 올랐던 걸 변명이 아니고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공인이면 공인으로서의 인터뷰가 와갖고 그런 거 이게 미디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자승을 하다가 보면 정확하게 내한테 인터뷰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항상 만들고 있거든요. 그때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가 참 못났음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그때 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러한 구슬수에 오르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너무 죄송스러웠다라고 인터뷰를 다 하고 나면 이 사람 다시 힘줘요.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2차적으로 빛나게 올라가는 이러한 내 갖춤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지. 구슬수에 오르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죠. 없는데 조금씩 행동한 것이 난주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있는 흐름이 흘러가는 데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발목을 딱 잡는 거거든요. 응? 무조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설수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자는 우리가 인자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몇천 년 경험을 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주 지식을 갖춰가면서 이는 격동기에서 전부 다 오는 걸 다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은 요걸 정리를 해가지고 바른 이제 키를 잡아나가는 답을 끌어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후배들, 후손들은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를 그냥 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큰 걸 우리는 경험을 시키도록 이 자연이 지금 이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더 큰 걸 맡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일이 일어난 거는 지금 일어난 게 제일 작은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깊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더 크게 오고 여기서 또 그냥 이렇게 덮어가면 더 크게 오고 이렇게 갖고 오늘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맞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지식인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근본을 우리가 풀기 시작하는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식인들 순환 시대가 와요. 지금 지식인들 순환 온 게 아직 오지를 안 했어요. 살살 오지요 지금. 지식인들은 왜 순환이 오느냐? 지식인들은 그 경제를 안 줬어요. 지식인들한테 경제를 안 줬다라는 사실이죠. 앞으로 이 세상은 경제가 없으면 아주 기이화되는, 발발 기이화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인류 사회가 경제로 가지고 이 환경을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경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쓸 수 있느냐. 요런 시대입니다. 기술을 얼마나 지혜롭게 쓰냐. 지식을 얼마나 지혜롭게 쓰냐. 경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쓰냐. 요런 것들이거든요. 기술 또한 엄청나게 큰 이 질량의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그 완성을 시켜 가지고 있고 그 지식 또한 엄청나게 큰 질량으로 완성을 시켜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경제 또한 엄청난 질량으로 지금 끌어내갖고 이 지상에다가 놓고 지금 그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3대 축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지혜롭게 잘 쓰냐 때지 더 끌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써가지고 사회를 아주 즐거운 사회, 기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느냐지. 이제 지금 뭘 더 끌어내가지고 더 창출을 해가지고 뭔가를 더 위를 점하는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일으키는 고생하고 희생을 하면서 일으키는 걸 가지고 지혜롭게 이걸 한번 잘 돌려서 우리가 진짜로 서로가 윈윈이 되는, 서로가 상생이 되는, 서로가 살기가 즐거운 이런 사회를 한번 이루고 나야 그 다음에 진짜 첨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는 건 첨단이 아니에요. 에너지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태양열로 하고 이런 건 첨단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첨단이 아니에요. 진짜 첨단은 우리가 어떤 선 안에 있을 때는 진짜 첨단은 우리 환경에 보이지도
그 메커니즘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 마인드가 그 이상 안 가면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어요. 첨단을 아직 만나보지들을 안 했어요. 생명공학이 첨단이라는데 그건 첨단 아니에요. 첨단은 아직 안 옵니다. 너희들이 한바탕 이루어 놓은 거로 상생을 이루면서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 그 뒤에 즐거울 때 세상 보이는 건 틀려요. 요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새가 빠지게 안 해도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답답하고 깝깝한 이 사회에서 아무리 너희가 좋은 거를 개발을 한다, 손에 잡았다 한들 뭐가 잡혔을 것 같아요? 그것도 깝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잡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왜 구술수에 오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져 나가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구술수를 당하는 사람하고 구술수를 만들어 갖고 치는 사람하고 이건 한 쌍입니다. 이 자연에는 음양이 있듯이 상대가 없이 일어나는 법칙은 없어요. 그러면 도둑을 당해야 될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도둑질을 할 사람이 한 쌍으로 만들어지게 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살인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할 사람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똑같은 공부의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해야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정확하게 사기꾼을 배출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게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기운이 같은 겁니다. 같아가지고 여기서 재밌는 걸 또 하나 하면 중재하는 사람 있죠. 거기서 하나 질문에서 이제 빠진 거를 하나 더 여면 중간에서 쳐다보면서 중재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것도 또 한 쌍이네. 네 인생 또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그래, 우리가 또 도둑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요래 있잖아요. 있으면 도둑 당할 사람이 있고 했으면, 여기서 꼭 이제 중간에 판금사가 있잖아요. 이게 변호사도 있고. 그럼 요 사람들이 틀린 거냐? 같은 겁니다. 너그 공부는 같이 매이가 있는 거지, 도둑놈만 나쁘고, 요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요거와 전부 다 연결돼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공부거리와 네 공부거리가 같이 삼원일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으로 아픈 환자들이 똑같은 겁니다. 구술수에 오른 사람도 지금 환자예요. 그러면 이 환자를 아프게 하는 이 균이 있죠. 이 세균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역할이죠. 요걸 만들어내는 거죠. 백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요걸 주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 역할. 그러니까 도둑질을 당해야 될 환경이 됐으니까 도둑님이 생산된 거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도둑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할을 잘 해야, 너는 이게 계속 시켜주지. 여기서 네가 조금, 나는 이 역할이 싫은데, 나도 조금 내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 역할 안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안 시켜줘요. 왜? 네가 요 키를 잡아갖고 좀 나를 반성하고 나도 조금 공부를 해. 그러면 네가 요 역할을 할 만한 질량이 못 돼요. 요거 시켜놓으면 잘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 시킵니다. 네? 도덕도 네가 조금 이렇게 너 자신을 잡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둑질 할 일을 안 시켜버려요. 왜? 잘 못 할 거잖아요.
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상대성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성 원리. 그래서 전부 다 맞물고 있는 게 여기 쓰리 시스템이 맞물고 있는 겁니다. 천지인. 예?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맞물고 있듯이 모든 일들은 3대 7의 법칙으로 4대 3대 3 이렇게 맞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같이 공부를 해야지. 만일에 구술수 있은 사람이 참고 뇌를 잡아서 이제는 나는 구술수에 안 오르게 됐더라도 구술수를 만들어내고 계속 하는 사람은 너는 네 공부를 안 하면 또 이걸 만들어내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은 네가 한다라는 얘기죠. 하면 내 인생은 좋아지는데 네 인생은 안 좋아져요. 구술수를 계속 만들어서 이 역할하는 사람 있죠. 평생 가도 네가 인생이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공부를 안 하면 벗어나지 못한다. 요 말이거든요. 이해되나요? 직장에 보면 어떤 부서에서 일어났지 전 직장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한 배 탔다 그러죠. 네가 희한하게 그 부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꼬라지를 보게 돼요. 옆에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간접적인 네 공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 있는 거고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길 가다가 싸우더라도 간접적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 사람은 간접적으로 그만큼 여기 프로수가 만일에 질량의 프로수가 네가 본 것이 이 흡수한 것이 질량이 5%라면 5% 니도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간접적인 질량들이 있잖아요. 이 질량을 이제 어느 정도 만지면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한 10% 내한테 이런 것들 치매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환경을 보면서 나는 골치가 좀 아프다. 그러면 네 그 프로테이즈만큼은 네 공부입니다. 그걸 안 하면 다음에도 네가 구술수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요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죽었다. 죽었는데 우리 지금 연예인들 많이 그러죠. 연예인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탁 해갖고 뭐 꽃 갖다 놓고 안 됐다 그러고 왔어요. 네가 그 죽은 사람한테 간 것은 너도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5% 환경이냐 10%냐 어떤 난 50% 환경에 지금 처해졌느냐 70% 환경에 처해졌느냐예요. 거기 가서 엄청나게 울고 막 이런 사람 있죠. 넌 70% 이상 환경이니까 까딱 잘못 그 다음에 네가 죽어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뭐 누나가 죽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원통에 이래 막 너 뒤기 그러면 너 죽을 차례예요. 너도 빨리 여기서 공부를 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가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프로테이저거든요. 질량. 그죠? 우리한테는 공부시키는데 질량의 프로테이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병문안을 갈 때 누가 제일 급하게 쫓아가가지고 막 안타까워 했느냐? 요 사람이 그 사람 다친 거에 그 다음에 다칠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질량들을 물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있었던 사회에서 있었던 우리한테 어떤 것이든지 환경이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내 삶에 조금 질량이 아주 몇 프로 이게 차지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그 환경 주는 겁니다. 저쪽은 굉장히 어렵게 해놔놓고 네가 간접적으로 저걸 갖다 이거 보고만 있으라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 정도로 됐을 때는 그 질량을 네가 공부를 해야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 이는 꼴을 안 보고 살 수가 있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냥 저 오늘 그런 걸 봤다 안 됐다 그러고 뭐 지나가 버렸다. 조금씩 더 근접해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질량을 요번에는 5%인데 다음에는 한 10% 내가 경험을 하고 10% 경험을 해놓고도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 30% 경험하고 이렇게 갖고 자꾸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네가 일어나는 요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회 그저 봉사하러 많이 가죠. 어려운 사람한테 가죠. 요래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간다라는 것은 너는 70% 환경이 지금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직접 현장에 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간다라는 것은 70% 환경이 와 있다. 니도 어려워질 수 있는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갔을 때는 내가 특수 공부하러 간 거예요. 50% 됐을 때 절대 현장에 안 보냅니다. 우리가 병원에 딱 갈 때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딱 갈 때 우리가 아파서 딱 가잖아요. 70% 환경이 됐기 때문에요. 40% 내가 병원 못 갑니다. 왜? 아픔이 내가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딱 갔다. 뭐 병원에 딱 갔다. 이럴 때는 70% 이게 탁한 기운이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특수적으로 이걸 나수로 가는 겁니다. 나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활동하러 가는 것도 니를 나수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와 있어. 그걸 모르고 그냥 찔락거리고 다니면 조금 있으면 네가 복지 수급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자꾸 이제 이게 그 간호를 하고 뭐 이러다가 집에 좀 갔다 올게 어떻게 해놔놓고 좀씩 네가 병원에 놓고 이 사람은 퇴원하거든요. 그 자연은 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운용된다라는 이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일 생기니까 어디 빌로 가고 어려운 생기니까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고 맨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지식사회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우리한테 어떤 경고가 있고 어떠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줘야지. 그래갖고 무릎 꿇고 사는 시대는 말아야지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인본 시대가 돌아왔고 홍익 인간들이 지금 세상에 출현하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어째 무릎 꿇고 빌고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가느냐 이 말이죠. 자연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게 돼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방법론이죠. 푸는 방법론. 이건 이제 잘 풀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는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묻는 거는 풀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구술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라는 거죠. 그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하고 내가 대체를 할 줄 알고 그 사람하고 교류를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나의 구술수는 안 만들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는 거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미워하고 안 좋게 쳐다보고 자꾸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러니까 난 좀 니도 한 맛봐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에너지 이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해도 누가 해도 합니다. 환경의 질량을 만들어 놓으면 대자연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다 어려운 거는 어렵도록 지금 환경을 만들었으니 어렵지. 어렵게 환경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지금 뭔가를 찾지를 못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드는데 일조를 다 했기 때문에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대가 하는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하는 걸 나쁘다고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깊이는 다 몰라도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사기를 쳐도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는 존중해줘야 되고, 내한테 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간접적으로 지금 보고 있을 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한테는 도움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돼버리면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데 저 사람을 나쁘게 쳐다봐. 누구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러, 사기꾼이구나. 대처를 내가 막으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뒤에서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더라. 뭐 이렇게 하고 자꾸 하면 네가 사기 당할 일이 분명히 와요. 근데 요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환경은 누가 자기 역할을 해도 해야 될 문제를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 사람 또한 불쌍하더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또한 참 불쌍하더라. 내가 도울 일은 없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해결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항상 니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라.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네가 당한다. 이해됩니까?